네, 이것이 정치다. 네, 오늘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것이 정치다. 이 고정 코너의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정의해 주십시오. 정치란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경영하거나 네.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여러 이제 행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정치는 국가라는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나아가는 네. 그런 일종의 경영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의원은 어떻게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국가 경영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일이 정치라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인데요. 예. 저는 정치의 요체는 책임이 아닌가. 책임이다. 예, 국민을 우리가 대표해서 또 대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또 어떤 선택, 판단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종합해서 정치는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요. 예.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8월 14일 임시공휴일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이제 이번에 광복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국민 모두가 같이 축하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 침체로 여러 고통을 받는 여러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분위기를 진작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이벤트성 그런 이제 조치인데 네. 저는 뭐 아주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왜 8월 14일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저는 뭐 선뜻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 뭐 배경이나 그런 취지에 대해서. 네. 이게 8월 15일이 이제 공휴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예. 대체 공휴일을 하나 더 이제 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결과적으로 14일, 15일, 16일 예. 이게 3일 예, 연휴를 예. 이제 우리가 예. 8.15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예. 진행이 됐는데 예. 이제 대통령은 차제에 광복 70주년도 좀 의미 있게 기념하고 예. 또 3일 연휴를 통해서 좀 내수도 좀 진작시키고 예. 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예. 너무 좀 갑작스럽고 즉흥적이지 않나요? 좀 그런 문제들 네. 충분하게 국민들 간에 논의해서 결정을 이제 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만은 네. 저도 뭐 언뜻 잘 이해가 좀 잘 안 가서 네. 좀 즉흥적이지 않는가. 네, 그 그런 부분은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결정한 그 시기나 이런 논의 과정은 짧았지만 네. 네. 그러나 이제 상당수 국민들은 그걸 환영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나 이쪽에서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과정은 짧았어도 이제 적절한 조치였다. 저희들은 이렇게 네, 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가 뭐 1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날도 일하는 사람들은 여전하고 또 너무나 빨리 이게 급하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미처 이 준비되지 않은 데서 오는 혼란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직 뭐 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고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좀 이 국정을 한번 다잡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6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이제 국민들 앞에 밝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번에는 유성엽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 3년 차를 맡고 계십니다만은 그 뭐 매년 편안할 날이 없었지요, 사실은. 네.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네, 작년에는 세월호 또 참사 안타까운, 또 금년에는 지금 메르스 그런 사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뭐 일도 좀 못 하셨을 거예요, 요즘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국민 어떤 발표를 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는 이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 국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바의 어떤 국정의 어떤 비전이랄까 네. 계획을 밝히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국민들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글쎄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제왕적인 위치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든지 또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내려놓기보다는 국민들의 어떤 생활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아마 해 주시기를 또 그런 방향에서 국정이 펼쳐지시기를 예. 원하고 바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민생 관련 대책들이 좀 예. 체감도 높게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남은 기간도 그렇게 뭐 반 돌았다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금년 하반기가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일을 그러나 너무 욕심내지 말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네. 그런 것에 우리가 국력을 함께 모으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 그건 결국 이제 이루고자 하는 국정개혁 과제들 뭐 4대 개혁이라든가 예.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협력을 하자 이런 청사진 네. 그런 것들을 내놓고 이제 대국민 호소를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말씀대로 민생 안정시키는 것도 뭐 화급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민생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쪽에 더 비중 있게 그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해온 4대 개혁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뭐 얼마 전부터는 이제 노동개혁을 네.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롯데 사태 때문에 여야가 또 한 목소리로 이 재벌개혁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사실은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차원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무슨 법 몇 개 고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게 과연 이 임기 전환점을 돌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성과 있게 이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사실 노동개혁은 이제 지금 그 대기업의 노조가 너무 고착화되고 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이제 이거하고 너무 이제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또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 대학을 나오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취업이 안 돼서 너무 꿈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심해지고 있어서 정년을 지난번에 연장을 했으니 이제는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통해서 네. 청년을 채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가자. 이런 뭐 얘기를 좀 한번 해본다든가 이런 거를 네. 그 노사정 대타협 기구에서 네. 그런 방안을 내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네. 하필이면 이럴 때 또 이제 재벌 롯데그룹의 이런 사태가 네. 나타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이게 이 한 주제에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좀 어수선해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 경제 민주화를 이제 내걸고 그거를 일부 입법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요 기업들의 순환 출제는 상당 부분 이제 정리가 됐는데 롯데같이 이제 상장이 안 된 기업이 많은 이런 거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이제 여기에 적응을 못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개선
선진화를 통해서 예. 청년들이 좀 일자리를 찾도록 네. 해주자. 예.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노동개혁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민 소득의 분포 현황을 보면은 상위 10%가 48% 정도를 차지하잖아요. 전체 국민 네. 소득에. 그다음에 하위 70%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득의 불균형이 대단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도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지지만은 네. 저는 그 재벌개혁, 이 소득의 어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네. 그걸 해소하는 길이 결국은 어떤 소비를 확대할 수 있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근본 틀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그 재벌 개혁만 하더라도 이번에 롯데 사건의 경우 들여다보면은 신격호 회장이 0.05%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또 그 자녀분들, 친척들 합쳐봤자 2%. 불과 2.05%를 지배한 재벌 일가가 네. 그 재벌 그룹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재벌의 뭐 2대 세습, 3대 세습이 참 볼상사납게 논의되어 가는 네. 걸 보면은 누가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그 동의를 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보다는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네.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소득의 그 어떤 그 불평등, 불균형 문제를 예. 해소해 나가는 것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꿀 수 있고 또 경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예. 갖죠.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재벌 개혁 문제는 그러나 이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걸 뭐 하루 아침에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러나 현재 지금 당장 이제 급한 문제가 청년들의 취업 절벽 또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도 삼고 네. 또 지금 우리가 그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봐서 이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찍부터 제기되기 때문에 네. 차제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관련 기관들의 대타협을 통해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미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양당이 뭐 모두 그 노동개혁을 위한 그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킨 상태 아닙니까? 새누리당은 이인재 최고위원이 또 새정치연합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요. 강조하는 부분은 지금 두 분 말씀대로 분명히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크게 봐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당이 특위를 냈으니까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좀 이 제대로 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좀 있으면 차이들이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재벌 개혁을 걸어놓지 않은 채 노동 개혁만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동 부분에서 희생만을 네.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이 당연히 선행이 되면서 노동도 개혁을 하자 이렇게 가는 네. 것이 합당한 접근이 아니냐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조금 이 정치권 소식 중에 참 민망하고, 예, 뭐, 황당한 소식인데, 심학봉 의원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자 여성을 경찰이 3번을 조사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심학봉 의원 가해자 꼴인데, 조사를 안 하다가 이게 이제 실명이 이제 밝혀지고 이러면서 탈당을 하고 조사하라고 하는 여론이 빗발치니까 한 2시간 조사하고 나서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경찰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도 뭐 자세한 내막을 이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만 듣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네. 어쨌든 그 조사 시간이 너무 짧다. 네. 뭐 그런 부분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남녀 관계라는 게 사실 네. 여러 가지 이제 변화도 많고 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이 처음에 고소를 했을 때의 상황과 예. 나중에 또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간에 그 피해자라는 분이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어서 네. 이제 경찰 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물론 뭐 이렇게 3번씩 조사하고 이쪽은 한 번 조사하고 그냥 바로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 홍일표 의원이 저 판사 출신이시라서 제가 법률적인 질문 짧게 한 가지만. 예. 만약에 처음에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이른바 회유나 무슨 겁박 같은 게 있었다면 심학봉 의원 측으로부터 그러면 예. 그것은 죄가 됩니까? 그러면 죄가 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상식적으로 고발을 한 피해자가 입장을 바꿨는데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입장을 바꿨는지는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생각을 바꿨다, 마음을 바꿔 먹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없다. 이래야 이제 뭐 무혐의 처리라도 할 텐데 그게 2시간 안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예. 그 겁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네.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주장을 하면은 네. 그런 조사를 했을 텐데 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아마도 그런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도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성범죄는 이제 이 반의사 불벌 즉 친고죄. 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네. 그런 것에 해당하고 그러나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이제 네. 뭐 야간이라든가 흉기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이제 성폭력법에 의해서 네. 신고죄가 아닌 상태로 돼가지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처벌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친고죄에 정황상 해당하지 친고죄에 않나. 해당되고 네, 그렇게 보여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으므로 예, 경찰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예, 더 이상 조사하기 더 이상 어려울 조사하기 것이다. 어려운 이런 경찰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든 뭐 이게 당을 떠나서 네. 동료 의원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예. 참으로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뭔 자연스러운 그런 사생활이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적어도 아마 제가 언론에서 저도 듣기에 그 일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때는 뭐 성폭행 부분을 진술을 하다가 그 피해 여성께서 예. 또 이제 그 경찰청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할 때는 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안 했다. 예. 그러면은 그게 뭐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다라는 이야기인지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생활 남녀관계 문제를 떠나서 네. 또 거기에 보면은 뭐 30만 원인가 돈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은 이것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매매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정확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문제의 임원은 좀 새누리당의 태도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애써서 경찰의 어떤 완벽한 수사도 아닐 것 같은데 뭐 그걸 전후해서 자꾸 이걸 변명하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만 가는 태도가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뭐 이 여야에서 이 심학봉 의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무성 대표도 직접 이 얘기를 했고 황진화 사무총장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자료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품위를 잇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공직자 몸가짐은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연극하지 마시고요. 자진 사퇴해서 실추된 국회의 명예 함께 지켜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이후에 검찰 고발, 정의화 의장께 제명 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국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당 차원의 자정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떠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그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만 터지면 탈당하고 잠잠하면 다시 복당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개정해 주십시오. 섬누리당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예, 이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치네요. 아니 이게 우리가 뭐 꼬리 자르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사실 그 우리는 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만 되면 당원권 정지를 합니다. 아, 예. 그렇게 돼서 지금 뭐 이완구, 홍준표 의원이 다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고 네. 또 이 경우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하죠. 근데 현재 이제 경찰이 수사 중이고 지금 뭐 밖에서나 이제 새정치 쪽에서는 자꾸 일방적인 성폭력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네. 제명하라 뭐 엄정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이런 거 가지고서 무슨 뭐 이 지저분하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그게 확실하게 이게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드러난 실체가 뭐냐. 네. 물론 그 국회 회의가 예정된 날에 호텔에 가서 그런 여성을 만난다. 이것이 이제 품위를 손상했고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것만으로도 징계 사유는 된다고 보는데 뭐 더 나아가서 이제 과연 성폭력이 있었느냐 네.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이게 나와야만 우리도 당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의 어떤 진술 내용과 네. 또 그 상급 경찰청에서 조사 받을 때의 내용이 서로 지금 상이오고 차이가 있고 네. 또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세 차례나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이 지금 우리 해당 지금 이 의원에 대해서는 네. 뭐 이제 언론에 공개된 지 한 이틀 만에 불러가지고 한 2시간 조사해서 조사해보니 무혐의다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죠. 네. 이제 이걸로 봤을 때 과연 경찰 조사가 정확하게 된 거냐. 네. 또 1차 경찰서에서 조사와 또 2차 경찰청에서 조사 사이에 네. 뭔가 이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은 없었던 거냐. 네.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니 밝혀지지 않은 채 네. 무혐의 종결하고 서둘러서 그냥 스스로 탈당하고 뭐 당에서는 재발방 지역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애써서 그냥 무마하기 위해서 덮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혹과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뭐 경찰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 예. 이런 거는 국회에서 안행위를 소집해서라도 바로 좀 이 확인도 해보고 좀 요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은 네. 이것은 저는 우리 새누리당에서 네. 또 정부에서 네. 스스로 엄정하게 잘 해줘야 할 일이다. 이걸 가지고 예. 국회 차원에서 뭐 또 뭐 조사를 하네, 청문회를 하네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이것은 책임이 있는 그 소속 당에서 네. 또 정부에서 좀 엄정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또 책임 물을 거 있으면 책임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스스로 책임을 또 예. 묻고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아니, 절차가 요 필요하지 부분은 않겠느냐. 이제 경찰이 무혐의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네.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아, 예. 그럼 검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사를 해서 네. 그런 의문을 다 밝힐 겁니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좀 지켜봐야 또 되지 않나. 그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국회 차원에서 드러난- 진상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제 탈당계를 내는 바람에 네, 네. 조사 권한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 아니 우리가 이걸 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가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무슨 당이다 해가면서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우리도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네. 이제 탈당을 해버리면 더 이상 뭐 무소속 알겠습니다.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 홍일표 의원 답변하시는 표정을 보니까 예. 새누리당도 좀 답답한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아니 탈당을 하셨어도 그 당에 소속된 당시의 행위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저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이건 그거는 조금 어려운 너무 상황이 소극적인 있어요. 태도 아니냐. 아니, 그건 예. 좀 어려워요. 그러나 뭐 예. 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는 아니, 이 국회 현역 윤리위에 의원-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럼 윤리위에 오면 우리가 또 조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